이게 다 자동으로 됐습니다. 자, 실제로 메일을 열어볼까요? 이건가? 49분이면 지금이네요. 우와, 오늘의 뉴스. 야, 이렇게 시간도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훨씬 더 아까 이거 뭐야? 이거보다는 훨씬 예뻐졌죠? 이렇게 보니까 오늘의 실시간 뉴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예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첨부 파일도 어차피 또 들어가고. 그러면은 커서한테 메일을 보낼 때도 훨씬 더 예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링이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가 알아서 해줘만 해도 잘 된다는 거죠. 베트남 46% 하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윤자동.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뉴스 수집하는 거는 간단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뉴스를 전송을 해볼 건데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발송할 수도 있고 메신저 같은 걸 사용하신다면 메신저로 발송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디 구글 시트 같은 데나 노션 같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에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메일로 자동으로 발송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구글 Gmail을 예시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글에 계정 관리로 들어가면은 보안 탭이 있고 2단계 인증에 들어가면 이렇게 앱 비밀번호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 비밀번호를 우선 만들어야 해요. 이거를 제가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서 보안에 들어가서 2단계 인증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인증을 하고, 자, 앱 비밀번호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앱 비밀번호에 테스트 어제 만들었던 건 제가 잠깐 삭제하고 여기 테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짠 하면서 이렇게 비밀번호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주세요. 확인 누르면은 이거 더 이상 확인이 안 되거든요.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꼭 복사를 해서 어딘가에다가 잘 저장을 해야 됩니다. 앱 비밀번호 txt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잠깐 넣어 둘게요. 그리고 나서 요거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앱 비밀번호가 생성이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앱 비밀번호를 만들었으니까 Gmail을 발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복사를 해가지고 AI한테 지금 크롤링 하는 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닫고 새로운 채팅창을 열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침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까 복사했던 앱 비밀번호를 요 앱 비밀번호 제가 AAAA 해놓은 거를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발신자, 수신자, 제목, 내용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임의로 작성을 해서 이메일 발송.py라는 파일을 생성하고 Gmail 발송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 발송.py가 지금 여기 없죠? 이제 곧 생길 거예요. 샌드 엔터 쳐볼까요? 짠! 이러면은 자, 이메일 발송 파일을 생성하겠대요. 이렇게 순식간에 AI가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이메일 발송.py 방금 생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accept 눌러서 수락을 해주고 자세히 보면은 제가 얘기했던 발신자 정보와 그리고 앱 비밀번호 방금 발급받은 거 여기 다 들어갔고 수신자도 일단 제가 저한테 보낼 거니까 이렇게 나오고 내용, 제목, 커서로 이메일 보내기, 바디에는 본문 이렇게, 그리고 서버 연결하고 로그인을 하고 이메일을 발송하고 이런 코드가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코드를 작성하려면은 원래 커서 AI가 없거나 챗GPT도 없으면은 구글에다가 막 검색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파이썬, SMTP, 메일 발송 막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야 돼요. 블로그. 그러면은 또 블로그들을 봐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내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여기 코드가 있네. 심지어 이분은 코드도 복사할 수 없게 캡처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옆에다가 띄워놓고 내가 한 줄 한 줄 보면서 따라서 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커서한테 말 한마디 하면은 알아서 다 코드를 작성해주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걸 안 쓴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코딩을 할 줄 아는 어떤 개발자들만 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직장인이라면은 다
이 커서 AI를 활용을 해야만 하는 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드를 작성을 했으니까 실행을 해봐야겠죠? 사실 여기 위에 있는 이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AI한테 실행을 해볼게요. 자, 너가 실행해봐. 이렇게 너가 실행해봐 라고 샌드 하면은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이메일 발송하는 코드를 실행을 하는데요. 자, 결과를 좀 지켜보죠. 이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제 이메일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제 이메일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맨 위에 나 커서로 이메일, 이렇게 커서로 이메일 보내기, 제목 커서로 이메일을 작성하여 전송했어요. 0분 전. 주작 아닙니다. 8시 40분, 지금 40분이죠? 실시간으로 지금 딱 메일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커서로 이메일을 보내는 게 너무 쉬워요. 이메일 발송하는 자동화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코드도 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똑같이 질문했는데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제가 완성 코드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완성 코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메일을 성공적으로 발송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 두 가지 아까 만들었던 이 네이버 뉴스 수집하는 네이버 뉴스 저장하기 코드와 그리고 이메일 발송하는 이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네이버 뉴스를 가져와서 전송하는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일단 복사해서, 자, 네이버를 새 대화창을 만들고 붙여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 뉴스 저장하기 .py 그리고 이메일 발송 .py를 분석하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 수집 전송 py 파일을 생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이버 뉴스를 수집한 내용을, 원래 아까 네이버 뉴스 저장하기는 이것을 어디다가 저장을 하냐면은 그 제이슨이라고 하는 아까 파일로 저장하게끔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엑셀로 저장을 하라고 말을 좀 바꿨습니다. 네이버 뉴스를 수집한 내용을 아래 엑셀 양식에 맞게 엑셀로 생성한 뒤에 오늘의 뉴스로 저장하세요. 그 엑셀 양식은 여기 A열에는 제목, B열에는 내용, C열에는 링크, 그리고 네이버 뉴스를 수집한 내용을 또 아래 내용 양식에, 여기 내용 양식이 있죠? 이것에 맞게끔 텍스트를 가공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목, 발신자, 수신자, 내용 양식 이런 것들에 맞춰서 엑셀 파일을 첨부해서 메일로 발송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으라고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일단 한번 요거를 샌드 눌러볼까요? 그러면 스스로 리드,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리드. 지금 제가 만들었던 이 파이썬 파일들을 스스로 이렇게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 뉴스 수집 전송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왜냐면은 이거를 다 한 번에 합쳐서 한 번에 만들면은 커서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오류가 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네이버 들어가서 뉴스 수집도 해야 돼, 엑셀로 저장도 해야 돼, 이메일 발송도 해야 돼. 근데 그 많은 코드를 한 번에 AI가 작성을 하다 보면은 어딘가 빵꾸가 나서 오류가 나는데, 그 빵꾸 난 오류를 수정해줘 라고 하면은 그 오류가 수정되다가 또 다른 잘 작동하는 코드를 엉뚱하게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커서를 잘 쓰시다가 어느 날 코드가 이제 한 1000줄 막 2000줄씩 넘어가다 보면은 잘 되던 걸 망가뜨렸어요. 이제 더 안 돼요. 막 이러신 분들도 막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에 해달라라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쪼개서 하나하나를 잘 내가 테스트를 해가면서 만드는 방법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그렇게 만들었고 이거를 또 한번 실행을 해보라고 할까요? 자, 실행해봐. 이렇게. 자,
뉴스 수집 전송.py 이렇게 지금 브라우저가 저절로 열렸죠? 검색을 하고 자동으로 닫혔고 에러가 났어요. 오류가 여기 있는데 오류를 얘가 인식을 안 한 것 같아. 왜 안 했을까? 메일을 잘 발송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메일이 안 왔어. 그래서 어딘가에서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얘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오류가 발생했어. 위에 오류를 못 읽었나?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오류가 발생했어. 확인해봐. 위에 나타났던 오류를 이번에는 자기가 인식을 제대로 못했나봐요. 그러면은 일단 뭔가 수정을 해주니까 기다려보죠. 자, 스스로 코드를 수정하고 스스로 다시 실행을 하네요. 뉴스 60개 수집을 했고 엑셀 파일도 어디선가 에러가 났네요. 근데 오류 메시지를 이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나? 왔네? 오늘의 실시간 뉴스 이렇게 이번에 잘 왔네요. 신기하네. 단독 오랜만에 인상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죠. 제목 그리고 내용 그리고 링크 그리고 요 점점점점점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내용 양식 제목 내용 링크 점점점 하이픈 이렇게 줄 또 제목 내용 링크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이 왔고요. 엑셀 파일도 이렇게 파일이 첨부가 돼서 왔습니다. 열어볼까요? 그러면은 엑셀 파일에는 제가 아까 A열의 제목, B열의 내용, C열의 링크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있게끔 했고 한 개 페이지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개 페이지를 다 60개를 가지고 와서 60개의 기사를 긁어와서 본문에도 넣고 첨부 파일에도 넣게끔 지금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아까는 오류가 났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하라고 하니까 잘 작동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2단계 뉴스 전송하는 것까지 다 만든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사실 예정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잠깐 메일 온 걸 보니까 너무 본문이 안 예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스 메일로 온 걸 메일 본문에 작성된 제목, 내용, 링크를 보니 너무 예쁘지 않아. 그리고 제목, 내용, 링크가 하나의 카드 형태로 묶여서 예쁘게 제목, 내용 이렇게 할까? 내용이 하나의 카드 형태로 묶여서 예쁘게 보이게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가 새 창으로 띄워지게 해줘. 이 본문 좀 예쁘게 만들어봐. 너의 스타일 능력을 보여줘. 자, 이렇게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프롬프트입니다. 이 정도면은. 근데 이렇게 해도 알아서 더 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지가 뭔가 이것저것 만들어요. 재미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커서랑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면은 스스로 자 여기 사이에 이메일 본문을 스타일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뭔가 만들어내요. 자, 액셉트.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더 보기 좋은 형태의 이메일이 발송될 거래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얘한테 실행하라고 하지 않고 여기 위에 있는 실행 버튼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아래에 있는 터미널로 실행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브라우저가 떴고 스크롤 하면서 뉴스 수집하고 저장하고 이메일을 발송하겠죠? 이메일을 저장했고 이메일 내용 생성하고 SMTP 서버 연결하고 발송하고 서버 연결을 종료하고 이게 다 자동으로 됐습니다. 자, 실제로 메일을 열어볼까요? 이건가? 49분이면 지금이네요. 우와, 오늘의 뉴스. 야, 이렇게 시간도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훨씬 더 아까 이거 뭐야?
이거보다는 훨씬 예뻐졌죠. 이렇게 보니까 오늘의 실시간 뉴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예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첨부 파일도 어차피 또 들어가고. 그러면은 커서한테 메일을 보낼 때도 훨씬 더 예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링이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가 알아서 해줘만 해도 잘 된다는 거죠. 베트남 46% 하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커서랑 열심히 대화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봐봐요. 이게 얼마나 대충 쓴 프롬프트입니까? 예쁘게 해줘.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뉴스를 가져왔고 전송까지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끔 하는 것을 할 건데 또 이것저것 질문을 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채팅창을 열심히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급 미션 삼성전자 검색했을 때 나오는 뉴스에서 요 썸네일 있죠. 썸네일 뉴스에 요거를 제가 폴더로 싹 다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이 썸네일을 보면은 요 이미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정이 없던 거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로 셀렉터를 찾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잘 알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네이버 뉴스 저장하기였잖아요. 네이버 뉴스 저장하기 각 LIBX 안에 뉴스 썸네일이 있어. 썸네일 셀렉터는 이거야. 이 썸네일의 주소를 파악해서 모든 기사의 썸네일을 내 폴더에 다운로드 해줘. 뭐 이렇게 해볼까요? 대충 얘기해봤는데 이것저것 알아서 코드를 막 수정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자, 뭔가 수정하죠? 이미지 저장 폴더를 생성을 합니다. 뉴스 이미지라는 폴더가 좀 이따 생성될 거예요.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를 찾았어요.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그 URL을 다운로드 합니다. 이 폴더 안에다가 JPG 뭐 이런 확장자로. 그리고 혹시 오류가 발생하면은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표시를 한대요. 자, 일단 실행을 해볼까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도 쫙 긁어서 여기에 뉴스 이미지, 와, 보이시나요? 파일 생성되는 거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열어볼까요? 자, 다 됐죠. 제 컴퓨터에 모든 기사의 썸네일이 다 다운로드 됐어요. 저는 제가 한 거라고는 그 브라우저에서 썸네일의 주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게 전부입니다. 저는 단 한 줄의 코딩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은 항상 어떤 코딩을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코딩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코딩을 할 수 있어도 커서 AI가 코딩을 훨씬 더 잘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훨씬 빨리 하기도 하고요. 더 디테일한 부분도 다 챙겨주기 때문에 커서 AI를 맹신하고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윤자동